11번 무효행위의 추인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시 완성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소유권 이전을 맞춰주었는데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 행위 및 제3자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자, 지금 등기가 무효다. 취득 완성 당시 소유자가 그 무효된 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3자 명의는 무효다. 자, 그니까 지금 3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다. 무슨 소리냐? 3자가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등기가 무효다. 그럼 당연히 3자 명의도 무효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무효행위를 추인할 때에는 달리 소급표를 인정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주식회사 이유사의 결의와 같은 단체적 법률 효과를 가지는 법률 행위 사업 추인 경우에는 소급표를 가진다. 자, 무슨 소리냐? 자, 무효행위를 추인할 때에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자, 무효행위 추인 자,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절대적 무효.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주식회사 이사의 결의 이거는 자, 소급표 없음. 소급표가 없다. 자, 주식회사 이사의 결의가 무효면 무효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2번이 틀렸다. 자, 주식회사 이사의 결의도 절대적 무효 부분이다. 저는 3번 무권 대리 행위 추이는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 행위로서 추이는 의사 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때는 상대 소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자,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 추이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상 무효다. 요 소리입니다. 왜냐? 권한이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 행위를 이제 적극 가담. 이때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이유는 본인의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어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인 법인의 진정한 의사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그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법인의 대표자가 배임 행위를 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배임 행위가 본인인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인 법인의 진정한 의사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소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법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에는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요소입니다. 왜냐? 법인 대표자가 배임 행위를 했지만 이게 본인의 회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요소입니다. 자, 목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목권리자에 대해서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목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했다.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거겠죠. 목권리자에 대해서 목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목권리자가 얻은 이득 반환 청구. 당연하겠죠. 자, 4번은 간단히 하면은 법인 대표자, 배임행위, 주인. 주인 가능. 자, 그 다음에 12번 공유물. 자, 부동산 공유자의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자, 공유자는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공유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3자에 대해서 그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왜? 보존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인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이 보존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맞춰진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자,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주장 불가능이다. 자, 근데 그 1번 같은 경우는 원인 3자 명의에 대한 원인 무효 소유권 등기죠. 3자 명의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일 경우에는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고
2번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 요거는 자신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장 불가능입니다. 자, 3번. 공유를 관한 원인 무효 등기.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 자신이 지분에 한해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1번이랑 살짝 다르죠. 1번은 왜 다르냐? 얘는 3자 명의이기 때문이에요. 1번이랑 3번 같이 봐야 되고, 자, 4번.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를 관한 협의가 없다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왜 이게 있을 수 있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자, 공유물 관리 단독 결정 가능인 거예요. 자, 왜냐? 공유물 관리사항은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공유물 관리 과반수.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어차피 과반수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이 단독 결정 가능이고, 자,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자,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하기로 정했다. 그러면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자, 이것도 4번, 5번 이렇게 같이 봐야겠죠. 자, 여기서 추가로 자, 공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인도 청구 불가능. 요거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13번 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지상권, 옳은 것.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장 30년.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 요런 게 이제 뭐 속조, 석회, 연화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견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이거는 자, 최장 30년이 아니라 최단 존속기간. 최장이 아니라 최단이다.
그래서 연구 보존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 이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 전매한 경우, 자, 당연히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불가능이겠죠. 자, 지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지금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 전매. 그럼 당연히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불가하겠죠. 다음 3번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자, 양도 취소되고 수익자, 전독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에 말소된 경우, 지금 잘 보면 동일인 소유에서 함께 양도되었는데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 근데 그중 건물 양도 취소. 건물이 취소됐다. 자, 그래서 수익자, 전독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 아니겠죠. 자,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함. 성립 안 한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다 틀렸다. 음. 그래서 이게 왜 틀렸나? 지금 채권자 취득권 행사에 따라 그린 건물이 취소가 됐어.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토지를 지금 소유자가 팔았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원래 토지랑 건물이 같은 소유권인데 소유가 얘한테 팔았어. 그래서 건물이랑 토지를 이렇게 줬는데 그거는 취소잖아요. 이게 취소가 되면서 이제 걔한테는 건물만 준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취득권으로 뭐 명의가 씨한테 옮겨줄게요.
자, 채권자 취소권은 상대적 효력이다. 그래서 소유권 복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한다.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4번. 동일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 동일인 소유죠. 토지 및 지상 건물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될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이제 동일 순위 공동 저당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 자, 그니까 자, 공동 저당이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이제 자, 지금 건물이 신축됐죠. 건물이 신축. 그러면 요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요 소리입니다. 자, 신축 건물은 전환권이 설정된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 해주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되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아니지. 바로 소멸이 아니라 자,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됐다. 그러면 바로 소멸이 아니라 등기 기간, 그러니까 존속 기간 동안 유지된다. 자,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 옳지 않은 거. 자, 급여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가 불법성이 있고 자, 지금 수익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 그것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해서 이익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크다. 그러면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급여자는 채무자. 수익자는 이제 채무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제3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둘이 불법을 저질렀다. 근데 불법을 저질러도 자, 그 수익자 제3자가 너무 과도하게 들고 갔어요. 근데 공평의 원칙에 반해서 너무 과도하게 들고 왔다. 그러면은 이익 반환 해줄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2번. 불법 원인급여가 성립된 후 수익자가 원인급여에 가공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자는 수익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불법 원인급여 성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청구 불가능. 자, 근데 요거 원칙적으로 이런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외 조건. 법에 정한 어권 임대차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자, 위반 행위는 이제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로서 임차인이 양식 어장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불가다. 자, 자, 무슨 소리냐? 어, 자, 지금 자, 어권 임대차 금지죠. 근데 이거는 요거까진 아니다.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까지는 아님. 자, 요까지는 아니어서 자,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로서 임차인이 양식어장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자, 임대차 금지지만 어업권을 지금 임대한 어업권자죠. 임차인이 자, 이거 설명해 드리자면은 원칙적으로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행위 이거는 그 불법 원인급여는 부당이득 반환도 불가능해요. 부당이득 반환 불가능.
근데 자, 어업권 임대차 금지는 요거까지는 아니다. 왜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예를 들면은 이제 도박 요런 것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위반 행위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요거는 무효인 계약이 돼요. 무효인 계약.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죠. 자,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 양식어장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임차인이 양식어장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자, 그래서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다. 가능.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임차인이 양식어장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타인 소유권에 기한 이득이에요. 타인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에 자, 왜냐? 자, 무효인 계약이었기 때문에 사용 수익 권리도 없었어. 자, 왜? 무효인 계약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리을 불법의 원인으로 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자, 불법 원인 급여. 이거는 반환 청구 불가. 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반환 청구 불가능이겠죠. 불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불법 원인 급여는 부당이득, 물권적 청구권, 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청구 불가. 자, 미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금 무효다. 자, 명의신탁 결정에 따라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 원인 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해당 명의신탁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체결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 지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했죠. 이럴 때는 자, 무슨 소리냐? 불법 원인 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그 실명법 위반은 요거 선량 풍속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까지는 보지 않는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지금 자, 그 다음에 15번 법인의 불법행위. 자, 옳지 않은 거 법인은 이사와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사와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해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사와 기타 대표자는 자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무슨 소리냐? 부진정 연대 책임이 있다. 법인과 부진정 연대 관계. 법인이랑 이사 기타 대표자가 부진정 다음에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그 사항의 의결을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할 사원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 자, 연대 책임이죠. 자, 법인의 목적 범위 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그러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 왜냐?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면은 이제 불법 행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에 해당되므로 자, 아니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당연히 법인 기관에 아니겠죠. 해당 안 하고 그들의 행위로 인해 법이 불법 행위 성립 당연히 안 하겠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할 권한이 없다. 4번 법인의 학교 법인 설립자로서 자, 자기 개인 사업장을 목적으로 학교 법인 명의로 금원 차용 결의가 있었다. 학교장의 차용 행위는 학교 법인 상위 집행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무슨 소리냐? 학교장인자가 자기 개인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 학교 법인 명의로 차용했죠. 근데 이사의 결의도 있어요. 이사의 결의까지 있었다. 그럼 당연히 학교장 차용 행위는 학교 법인의 사무집행 행위로 본다. 요 소리입니다. 자, 이사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 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의결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3자에 대한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내부 행위에 불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사항에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자, 그래서 이거 2번을 잘 봐야 돼요. 예외. 예외는 지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입니다. 법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예외. 예외. 자, 그 다음 16번 불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불능. 뭐 할 수 없다는 상황이겠죠.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자, 불능 볼게요.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 소유권 이전의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이 매매계약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면 되고, 고로도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에 따른 사회 통용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다. 자, 요 부분이 틀렸어요. 까지 요구. 언제까지? 자, 구분 건물권 소유권 취득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계약 무효.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 매매 목적물이 사회 통용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는 것까지 요구. 자, 그래서 이번에 1번이 틀렸고, 자, 2번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자, 계약 내용 이행이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자, 당연히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돼서 무효다. 한번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토지 분할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다. 근데 불법 증축한 부분으로 인하여 지금 제한거리 미달 때문에 분할 이전 등기를 못했다. 공법상 제한은 불법 증축한 부분만 출고한다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무슨 소리냐? 자, 공법상 제한은 얼마든지 해제. 그러면 원시적 불능 아니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1번의 채무가 자, 이거는 이제 후발적 불능이죠. 자, 얼마든지 해제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절대적이지 않죠. 4번 일방 채무가 원시적 이행 불능이다. 자, 원시적으로 원래부터 이행 불능이면 무효죠.
자, 근데 실내 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 대신 전보배상 구할 수 없다. 자, 당연하겠죠. 어차피 무효라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편 후발적 이행 불능은 자, 후발적 이행 불능. 나중에 이행을 하다가 뒤에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이행에 대신에 하는 전보배상은 이행 불능이 된 시기 손해액이다. 자, 그러니까 원시적 이행 불능이면 전보배상 구할 수 없고, 후발적은 이행 불능이 된 시기 손해액이다. 요 소리입니다. 자, 목적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배상액은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자, 어느 이익액이냐? 이행 이익액. 이익액 초과 배상 불가. 당연하겠죠. 자, 그다음 17번 해제. 자, 계약 협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무슨 소리냐? 계약의 합의 해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당연하겠죠. 계약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자,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하려면, 자, 묵시적 합의 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해야 된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의사 일치. 당연하겠죠.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이 현재 훼손되거나 반환하게 될 수 없을 때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이 될 때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자, 당연하겠죠.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제권 소멸. 해제권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 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그 이행불능 대상이 된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돼야겠죠. 자, 지금 자, 이행불능이라고 계약을 해제. 자, 당연히 이행불능 대상이 되는 채무가 있어야 돼요. 존속 필요. 당연하겠죠. 왜냐, 자, 지금 채무가 없다. 지금 채무가 없으면 이행불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 없으면 왜냐? 계약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행불능 불가. 자,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으로서 바나나는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해야 된다. 자,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이자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손해배상은 아니다. 당연하겠죠. 이자 반환은 어차피 이제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으로써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자 반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반환하는 금전에 포함되는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요게 플러스 이자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건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지 손해배상은 아니겠죠. 자, 변제 충당.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에 따른 변제 충당. 자, 지금 보면은 경매 자,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지금 자, 피담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 부족한 경우 그러면 변제 충당 방법에 나온다. 그럼 당연히 자, 합의에 따른 게 아니고 요거 법정 변제 충당 방법에 따라 충당해야 됩니다. 이 뒤에 거 다 합의가 있든 없든 허용시키지 않습니다. 자, 2번.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부증인이 있는 채무와 부증인이 없는 채무. 자, 요거 추가로 설명하자면 만약에 법정 변제 충당 방법을 허용시켜줬으면은 일부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제 뭐 증여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가산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시켜주지 않고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서 전자가 자 후자에 비해서 변제이익이 더 많고 뭐 더 많다. 자,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지금 갚는 사람이 주채무자죠. 그러면 뭐 보증인이 있든 없든 뭐 담보가 있든 없든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변제 이익 차이 없음. 당연하겠죠. 변제자가 주채무자면은 변제 이익 차이가 없다. 뭐 변제자가 뭐 보증인인 경우에 뭐 그럴 경우에는 뭐 변제 이익 같은 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채무자일 경우에는 변제 이익 변제 차이가 없다. 자,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있죠.
변제자가 두 채무자인 경우. 단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게 변제 이익이 더 많겠죠. 요 차이입니다. 이거를 주채무자로 꼬은 거예요. 변제자가 보증인 물상을 당연히 자기 채무 이익이 더 크겠죠. 자기 채무 변제 이익이 더 큰. 요거 확인해 주신 대로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그 3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 이상 급부 마친 뒤에 기존 충당 방법을 배제하고 제공한 급부를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는 충당 방법 약정 가능. 자, 뭐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 뭐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 약정 가능. 그러니까 사후 약정 변경 가능. 당연하죠. 자, 4번 가집행 선고로 인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X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 손해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틀린 이유가, 자, 지연 손해금 원본 순서로 변제 충당해야 되나? 이런 법리는, 자, 지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했어요. 돈을 지급했는데 정당한 금원 미치지 못했다. 그럼 당연히 자, 지연 손해금 주고 원본 순서로 변제 충당. 자, 이런 법리는 뭐 가집행 근거가 되는 법정 뭐 소송물 복수의 뭐 요거 이런 경우에도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연 손해금 원본 순서로 변제 충당입니다. 자,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에 있어서는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비용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되고, 자, 다르게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비용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 근데 당사자 간 협의론 충당 순서 정할 수 있다. 협의만 있으면 가능해요. 왜냐? 어차피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 3번이랑 5번. 자, 그 다음에 19번 증명. 자, 성금 등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전국적으로 귀속시키는데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는 상식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거나. 자, 너무 길죠? 그니까 무슨 소리냐? 자, 송금 등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려면은 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족 귀속 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된다. 자,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요런 거. 뭐 이게 예시겠죠? 일정한 인적 관계 있는 사람이 송금한 사실을 알면서 예금계좌 승낙한 것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면 그런 목적으로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 명의 사이의 송금액을 계좌 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순 없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계좌를 빌려줬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금전지급 증여를 하려면 서로 이제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추단 불가능.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했다. 당사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자, 증여의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자 위 규정의 취지상 서면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자가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당연히 증여 의사표시 취소 가능하겠죠. 자, 보면은 자, 지금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건 별개로 지금 증여자가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 그럼 당연히 취소 가능해야겠죠.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 앞에서는 해제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제권이랑 취소는 다르겠죠. 이거는 해제권. 이거는 취소. 이게 다릅니다. 자, 상대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자, 지금 상대 부담이 있는 증여인데 지금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아니할 때 그럼 계약 해지 가능하겠죠. 자, 사인 등에 관해서 유죄에 관한 균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독 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 증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고. 유증은 유언 증여고 사인 증여는 이제 계약으로
내가 죽으면 너희한테 중요를 해주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유증은 이제 본인이 그냥 유언하면 끝이고 사인증녀는 서로서로 두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무슨 소리냐. 자, 사인증례 관해서는 유증 규정 준용. 하지만 계약인 사인증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유증할 때는 그 유증 방식이 있어요. 유증 방식이 뭐 자필, 증서, 뭐 공증, 필요, 공증 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해야 되는데 계약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증례에 관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소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기 나오네요. 자, 아니지. 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수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하지만